자, 히스토리 파이널 핵심 강의입니다. 우리 M단원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는 자주 봤죠. 대부분의 형태가 어떤가요? 자료를 하나 이렇게 주고요. 우리 엘니뇨 라니냐를 보면 이렇게 해수면 기압 자료를 하나 줬네요. 자료를 하나 주고 기억하고 니은이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찾아봐. 그리고 나도 이거 보고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찾아봐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2023학년도 9월 목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서태평양하고 동태평양의 변화 자료를 줬습니다. 그리고 A하고 B가 이거 엘니뇨야 라니뇨야? 라고 물어보는 거였고, 나번 자료는 깊이에 따른 수온 편차를 줬네요. 그리고서 이거 엘니뇨야 라니뇨야?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이렇게 자료를 주고서 이 자료가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그걸 해석하는 게 엘니뇨 라니냐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해석은 결국 뭐겠어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엘니뇨와 라니냐가 어떻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대기와 해양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그림입니다. 평상시하고 엘니뇨 시기에 대기하고 해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라고 하는 익숙한 그림이죠. 역시 직접 그려보셔야 됩니다. 직접 그려보셔야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그려야 되는지를 판단할 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려볼까요? 네,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듣고 역시 흰 백지에다가 직접 꼭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평상시를 봅시다. 엘니뇨하고 라니냐를 이해하려면 평상시 모습이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엘니뇨 때 그 평상시에 적도 태평양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고 있죠? 네,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무역풍이 해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은요, 바닷물을 동남아시아 쪽으로 끌고 들어가요. 서태평양이죠.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남아메리카 쪽보다 해수면 높이가 높습니다. 근데 여기 적도잖아요. 적도니까 끌려가는 대부분은 어떤 물이냐면 따뜻한 물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동태평양 지역에서는 바닷물이 부족해졌죠. 서쪽으로 다 끌려갔으니까. 캘리포니아 해류가 있어서 채워줘야 될 텐데, 캘리포니아 해류는 또 그렇게 빠른 해류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동태평양의 이 부족해진 물은 어디서 올라오나요? 네, 아래쪽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용승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남아메리카는요, 해수 수온이 좀 차갑고요, 용승이 되면서 바닥에 있는 영양염류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플라크론이 많이 번식하고 좋은 어장이 형성됐었죠. 이게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럼 대기를 가봅시다. 서태평양에 따뜻한 해수가 잔뜩 쌓였습니다. 여기 이 서태평양에 쌓인 따뜻한 해수는 위에 있는 공기를 데우겠죠. 더워진 공기는 가벼워지니까 상승기류가 잘 만들어지고요. 동태평양에 용승이 일어나서 찬 바다는 공기를 좀 차갑게 해서 하강기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대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순환을 보이고 있고요. 자, 상승기류가 일어나면 날씨가 맑아요, 흐려요? 상승기류가 일어나면 날씨가 흐리죠. 짠, 펜색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제 선생님도 좀 익숙해졌다고 그림 색 바꿔서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되네요. 앞에 강의들에서는 그냥 빨간색으로만 했었죠.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자, 서태평양에는요, 상승기류가 있으니까 구름이 잘 만들어지고 비가 잘 옵니다. 날도 따뜻한데 비도 잘 오네요. 식물이 엄청나게 잘 자라겠죠.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주로 농업으로 먹고 살아요. 자, 남아메리카 쪽 동태평양을 가봅시다. 하강기류가 잘 생기네요. 그러면 여기는 날씨가 1년 내내 맑겠죠. 강수량 별로 없습니다. 또 여기 남아메리카 우리 페루, 멕시코 이런 동네들이 있는데요. 여기 어떤 동네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왠지 붉은 사막 같은 게 펼쳐져 있고 선인장 몇 개 있고 사람들은 넓은 책모자를 쓰고 다니고 기타 치면서 띵까띵까 치토스 이러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농작물이 잘 안 자라요. 비가 잘 안 오니까. 대신에 앞바다에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죠. 이 물고기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어업이 발달한 나라인 거죠. 근데 가끔 무역풍이 잘 안 부는 시기가 있습니다. 원인은 잘 몰라요. 무역풍이 약화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요때 일어나는 현상이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엘니뇨의 원인이 뭐라고요? 엘니뇨의 원인은 무역풍이 잘 안 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무역풍이 해주는 게 뭐였나요? 따뜻한 물을 서쪽으로 끌고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경사를 만드는 거였는데 무역풍이 잘 안 불면 경사가 유지될 리가 없죠. 그래서 서태평양에 쌓여있던 따뜻한 물이요. 여기 쌓여있던 이 따뜻한 해수가 다시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동태평양 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찬물도 더 이상 올라올 이유가 없죠. 용승현상이 약화됩니다. 용승현상이 약화된다는 건 얘가 끌고 오던 영양염료로 물고기들이 먹고 살고 있었는데 물고기들도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대기 상태를 보러 갈까요? 자, 따뜻한 해수의 중심이 중앙태평양이나 동태평양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태평양 쪽에서 상승기류가 일어난다고 해봅시다. 이 상승기류는 자, 이런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뭐야? 아까 우리 서태평양에서 상승기류가 있어서 비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중앙태평양이나 동태평양에서 구름이 있고 여기서 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네, 색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서태평양은 갑자기 하강기류가 생겨서 날씨가 맑아졌네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지역은? 동남아시아 이 지역은 비가 잘 안 오겠죠. 비가 잘 안 오니까 가뭄이 됩니다. 남아메리카 쪽으로 가볼까요? 남아메리카도 하강기류가 있는 건 맞는데요. 아까만큼 뚜렷할까요? 아니요. 이 상승기류가 여기서 생길 때도 있거든요. 왜 하강기류가 아까보다 훨씬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 구름도 잘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원창에 상승기류가 이쪽에 생길 때도 있거든요. 동태평양 쪽에서. 그럼 가끔 구름이 만들어지고 평상시에 안 오던 비가 자꾸 비가 오네요. 그러면 안 오던 동네에서 갑자기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 물 잘 불어납니다. 네, 우리가 그런 걸 홍수라고 하죠. 네, 이런 현상을 엘니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니뇨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냐면 엘니뇨의 정의죠. 엘니뇨의 정의는 동태평양에 엘니뇨 관측 해역이 있어요. 동태평양의 수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엘니뇨라고 합니다. 자, 어떤 현상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라니냐를 한번 이해하러 가볼까요? 자, 평상시는 아까 했고, 자, 라니냐는 엘니뇨와 정반대 현상입니다. 무역풍이 평소보다 강하게 부는 거예요. 쫙쫙쫙쫙 강하게 붑니다. 그럼 얘가 해주는 역할이 뭐였죠? 바닷물 끌고 가는 거였죠. 더 잘 불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이 더 잘 끌려가겠네요. 그럼 해수면 경사가 훨씬 급격하겠죠. 해수면 경사가 훨씬 급격하면 따뜻한 물은 서태평양에 훨씬 많이 쌓일 거고요. 동태평양은 물이 부족하니까 찬물이 훨씬 많이 올라오겠죠. 평상시보다 더 추워질 겁니다. 자, 그럼 너무 춥기 때문에 또 물고기가 줄어들어요. 근데 대기 상태를 보러 갑시다. 따뜻한 물이 평상시보다 더 많아졌네요. 그러면 상승기류가 더 강해지겠죠. 찬물도 더 많아졌으니까 하강기류도 더 강해질 겁니다. 이런 대기순환이 완성이 돼요. 그럼 상승기류가 강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구름이 더 많이 생기고 비가 더 많이 온다는 뜻입니다. 원래 비 많이 오던 동네인데 더 많이 오네요. 그러면 아무리 치수를 잘 해놨어도 물이 넘칠 수밖에 없죠. 동남아시아 지역엔 홍수가, 남아메리카 지역은 하강기류가 더 강력해졌네요. 그나마 조금 오던 비도 이젠 아예 안 와버려요. 사막인데 더 사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뭄이라고 하죠. 이게 라니냐 시기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엘니뇨하고 라니냐 평상시를 다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 평상시, 엘니뇨 시기, 라니냐 시기에 해안과 대기의 상태들을 그려놨습니다. 안 보고 그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엘니뇨, 라니냐를 주고서 또는 자료를 해석하거나 보기에서 나오는 되게 잘 나오는 보기들이 있죠. 수온 편차가 어떻게 돼, 기압 편차가 어떻게 돼, 강수량이 어떻게 돼, 수온 약층의 깊이가 어떻게 돼. 이거 각각을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서 열심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수온 편차부터 볼까요? 서태평양을 볼게요. 엘니뇨 시기일 때
서태평양의 수온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서태평양이죠. 우리가 태평양의 왼쪽 지역을 서태평양, 태평양의 오른쪽 지역을 동태평양이라고 하죠. 수온은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서태평양의 수온은 하강하겠죠. 따뜻한 해수가 부족해지니까 동태평양은 수온이 높아질 겁니다. 감이 오시죠? 자, 라니냐 시기로 가볼까요? 라니냐 시기에 서태평양이 어떻게 돼요? 따뜻한 해수가 잔뜩 쌓였네요. 그러면 당연히 수온이 상승할 거고, 동태평양은 찬 해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수온이 하강하겠죠. 자, 기압 편차 가볼까요? 기압은 상승 기류냐 하강 기류냐를 보면 됩니다. 엘니뇨 시기에 서태평양을 보세요. 어이구, 화살표가 두껍게 그려져 있죠. 하강 기류가 강력해졌다는 뜻입니다. 원래 상승 기류였는데, 그러면 기압 편차는 서태평양은 관측했을 때 기압이 올라갔겠죠. 동태평양은 떨어졌을 겁니다. 원래 하강 기류가 있는데 평상시보다 약해졌죠. 가끔씩 상승 기류도 생기고, 그래서 상승 하강이 나타날 거고, 라니냐 시기에는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 이제 감이 오시나요? 네, 강수량을 볼까요? 구름 생기는 곳, 상승 기류가 있는 곳이 강수량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 엘니뇨 시기에는 하강 기류가 있으니까 서태평양은 감소하고 동태평양은 증가하겠죠? 라니냐 시기 보이시나요? 구름이 두 개나 그려져 있어요. 그럼 당연히 서태평양이 엄청 비 많이 올 겁니다. 수온약층의 깊이를 볼까요? 수온약층은요, 찬해수가 시작되는 곳, 여기를 수온약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평상시보다 수온약층이 따뜻한 해수가 엘니뇨 시기에는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갔으니까 이 빈자리를 수온약층이 올라오겠죠. 동태평양은 따뜻한 해수가 밀려왔으니까 수온약층이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수온약층의 깊이는 증가하게, 동태평양은 증가하고, 라니냐 시기는 반대죠. 자, 이제 각각의 시기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감이 잡히시죠? 네. 근데 우리 이거 나왔을 때 학생들이 엄청 많이 틀렸었어요. 평상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마치 킬러 문항인 것처럼요, 이 자료 해석을 못해가지고 되게 많이 틀렸었습니다. 어떤 자료가 나왔냐면요,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를 측정했대요. 태평양에서. 뭐지?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자, 우리 배웠던 그림으로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엘니뇨 시기 그림을 놓고 볼게요. 자, 적외선은 구름이 많이 뿜어낼까요? 바다가 많이 뿜어낼까요? 적외선은, 바다는 액체잖아요. 구름은 훨씬 더 적은 양이잖아요. 물질이 많은 곳이 더 많이 뿜어냅니다. 빛을. 그러니까 바다는 훨씬 물이 많잖아요, 구름보다. 그래서 바다가 뿜어내는 적외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구름이 생겨가지고 바다를 가려버리면, 그럼 위에 있는 위성에서, 위성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위성에서 내려다보는데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 보이던 것이 구름이 생기는 순간 적외선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가번 자료를 보면요, 중앙태평양 쪽에서 마이너스 값, 즉 적외선 관측값 방출 복사 에너지 양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럼 중앙태평양에 구름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렇죠? 중앙태평양에 구름이 많은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엘니뇨 시기입니다. 그럼 이게 엘니뇨 시기가 나오면, 자, 엘니뇨 시기에는 서태평양은 하강 기류가 생기니까 기압이 증가하잖아요. 기압이 증가한 A가 서태평양, B가 동태평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 기본을 알고 계시면 자료가 변형되어도 어떻게 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항상 중요한 겁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세요.